키키올릭입니다. 치치파스가 호주 오픈 결승전 준우승 스피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코비치는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는 선수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한 명이다. 동의하십니까? 아직도 나달, 페더러와 경쟁 중이 아니냐고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치치파스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조코비치가 가장 위대한, 완벽한, 강력한 테니스 선수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코비치와 치치파스의 호주 오픈 단식 결승전 분석을 해볼 건데요. 진짜 간단하게 한 개의 통계로 정리되는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핸드 언포스트 에러, 범실이었습니다. 자, 치치파스의 최대 강점이 포핸드죠. 치치파스는 26개의 범실을 쏟아내는 반면에 조코비치는 놀랍게도 범실이 딱 4개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렸죠. 특히 타이브레이크에서 그랬거든요. 치치파스는 천하의 조코비치와 2, 3세트 연속 타이브레이크 승부를 벌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물론. 하지만 타이브레이크에서 치치파스는 가장 믿음직한 무기인 포핸드가 고장났죠. 하지만 조코비치는 어땠나요? 언더 프레셔, 압박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타이브레이크에서 범실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는요. 자,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하실 거예요. 원래 치치파스가 더 공격적인 선수이니만큼 범실은 필연적이라고. 하지만 위너도 비교해 볼까요? 치치파스의 포핸드 위너가 10개고요. 조코비치가 14개였습니다. 자, 위너, 언포스트 에러의 비율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치치파스가 아무리 서브를 잘 넣고 전략을 잘 세운다고 해도 아주 중요한 결정적 포인트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치치파스가 저렇게 포핸드 범실이 결승전에서 많았을까? 경기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치치파스가 자신의 약점인 원핸드 백핸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트 위 포지션과 움직임에서 굉장히 백핸드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는 걸. 그걸 조코비치가 놓치지 않은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언포스트 에러도 사실 조코비치라는 어마어마한 선수의 압박에 못 이긴 포스트 에러에 가까운 것이다란 것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치치파스가 조코비치를 이기기 위해서는 5가지 수행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포핸드로 3구 공략하기, 조코비치의 서브를 리턴인 플레이 시키기, 조코비치의 약점인 햄스트링 부위를 집중 공략하기까지는 좋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조코비치의 포핸드를 피하라, 이 전략을 실행에 제대로 옮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코비치의 포핸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호주 오픈이 호크아이로 분석한 조코비치의 포핸드 샷을 살펴보니까 시속 130km의 빠른 속도와 무게감이 담긴 포핸드가 치치파스의 강점인 포핸드 쪽으로 향해서 득점으로 많이 연결이 됐죠. 더욱 특기할 만한 사안은 36살의 코앞인 조코비치의 포핸드가 2년 전 호주 오픈 때보다 5km 이상 평균 속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30대 중반에 기량이 더 늘고 있는 조코비치, 정말 테니스의 신이 아닐까 합니다. 치치파스는 포핸드 범실이 아쉽긴 했지만 정말 잘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 리턴의 대망이라는 조코비치를 맞아서요. 단 2번밖에 서브 브레이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 내년 호주 오픈에서는 치치파스의 우승도 기대를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조코비치의 고트 논쟁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순위를 매기자면 조코비치가 이제 확실한 선두로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나달과 메이저 우승 횟수는 동률이지만 그 외의 모든 업적에서 조코비치가 최고 중에 최고로 올랐기 때문이죠. 세계 랭킹 1위에 다시 올라가면서 아마도 다시는 그 누구도 깨기 힘든 세계 랭킹 1위 보유 기록을 세울 것이고요. 잘하면 8번째 연말 세계 랭킹 1위 기록도 가능합니다. 메이저 통산 횟수에서는 나달과 아직은 경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원조 테니스 황제 페더러와는 상당한 격차를 내면서 테니스 자체만 놓고 본다면 더 이상 우열을 논하는 것이 점점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페더러는 은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울 기록이 없는 반면에 조코비치는 페더러가 세웠던 현대 테니스의 온갖 기록들을 거의 다 깨나가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프랑스 오픈에서 나달과 조코비치 아마도 이번에야말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 최후의 전쟁에서 누가 웃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지금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조코비치가 폴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테니스 세상은 넓고 끊임없이 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불참한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클레이 시즌에는 다시 한번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홀거 룬네, 야닉 시너,
서베스찬 코다의 성장세도 올 시즌 조코비치 천하의 강력한 번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조코비치는 대기록 달성의 기쁨을 만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코비치와 사발렌카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호주 오픈 2주 동안 정말 흥미로웠고, 저는 조금 쉬다가 ATP와 WTA 투어의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